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엑셀의 함수들 중에서 알아두면 좋은 딱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고 많은 함수 중에서 딱 두 가지를 고른 이유는 엑셀을 사무 환경에서 활용할 때 실제로 사칙 연산 수준의 계산이 거의 전부이고, 이마저도 뒤에 배우겠지만 피벗 테이블로 대부분 처리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택한 첫 번째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단순한 사칙 연산이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if 함수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if 함수는 세 개의 인수를 가지며 첫 번째 인수는 조건식, 두 번째 인수는 첫 번째 인수인 조건식이 참일 때, 조건식을 만족할 때, 조건식에 부합할 때 튀어나올 값이고, 세 번째 인수는 첫 번째 인수인 조건식이 거짓일 때, 조건식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조건식에 부합하지 않을 때 튀어나올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식이라는 것은 논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결과가 참, true나 거짓, false인 식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면 합격의 경우 종점이 200 이상인 경우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종점이 275니까 여기에 합격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이용진 같은 경우는 종점이 160이니까 여기에 불합격이 나오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if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삽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에 있는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고요. 여기 함수 검색이라는 곳에 if 함수를 사용할 것이니까 if라고 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거나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함수 if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함수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개의 인수, 바로 논리식 부분이 logical test라는 부분이고요. 조건식이 참일 때 선택할 값이라는 뜻이 바로 value if true라는 이 부분이죠. 만약에 true일 때 선택할 값이라는 뜻이 될 것이고, 거짓일 때 선택할 값이 여기 이렇게 인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건식, 논리식 부분에 총점이 200 이상인 경우라는 부분이 논리식, 조건식이 되면 되겠죠. 우리에게 판단을 묻고 있는 것이죠. 200 이상이면 그 조건에 부합하니까 튀어나올 값을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조건식에, 그러니까 200 이상이 아니라면 조건식이 거짓일 때 튀어나올 값에 있는 값이 반환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로지컬 테스트 부분에 이 총점이라는 것이 2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결과값이 이렇게 true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F3에는 275라는 값이 있고 이 값은 당연히 20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이 조건식을 만족할 때 튀어나올 값, 바로 value if true라는 곳에 합격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식 함수식에서 텍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문자를 수식이나 함수식에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큰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아도 엑셀이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불합격으로 값이 튀어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결과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아래쪽으로 채워주면 나머지 값들을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겠죠. 대충 눈으로 보아도 200 이상일 경우에는 합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적인 판단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평균이 90 이상이면 A. 그러니까 여기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0 이상이니까 A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죠. 80점대는 B니까 조세호 같은 경우에는 83.3이니까 B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수식, 함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고 if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logical test 논리식은 뭐가 될까요? 바로 평균이 크거나 같다 90 이상인 경우. 자,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A라는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잘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식에 만족할 때 A라는 값을 반환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80점대, 70점대 나머지 값들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입력할 수 있는 인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을 처리해 줄 수 없죠. 이럴 때는 바로 if 함수를 하나 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건식, 논리식을 만족할 때 이 값을 반환하고 만족하지 않을 때 한 번 더 if 문을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if 문을 한 번 더 적어주고 괄호 속에 커서를 클릭해주면 다시 if 문 속에 if 문을 입력할 수 있는 인수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첩 if 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논리적 판단을 해야 될 경우 if 문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평균이 90 이상인 경우라는 부분은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평균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80점대인 경우에는 B라는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80점대라는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90 이상인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80 이상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89에서 80까지 그러니까 89.9999 이런 값들도 다 해당되겠죠. 그 값이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시 value if false라는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0점대와 나머지 값 두 개를 다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인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if 문을 중첩해 줘야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괄호 속에 포인터를 가져다 두면 되겠고요. 이번에 논리식은 이 평균이 크거나 같다 70점대이니까 70 이상인 경우에는 C라는 값을 반환해 주고요. 자, 이제 모든 값들이 다 처리됐으니까 나머지 F라는 값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값을 구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쭉 끌어서 내리게 되면 값들이 구해지겠죠. 대략 살펴보아도 80점대는 B라는 값이 나왔고 70점대는 C라는 값이 나왔고 나머지는 F라는 값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른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여기서 V는 vertical의 약자죠.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lookup은 검색이라는 뜻이죠. 엑셀에서 수직이라는 것은 이 열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VLOOKUP 함수는 어떤 데이터 범위의 첫 열 vertical에서 어떤 값을 검색, lookup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평균별 등급을 입력해 둔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0에서 69점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0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 셀 서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7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80, 9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눈치챘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 0, 70, 80, 90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등급 2라는 부분에 구해보도록 하죠. 등급 1의 if 함수를 통해서 구했던 부분을 똑같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고요. VLOOKUP이라고 검색해 주고 함수 VLOOKUP 함수를 확인해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VLOOKUP 함수는 이렇게 4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lookup value는 찾을 값입니다. 우리 찾을 값이 뭔가요? 바로 여기 평균 값이죠. table array는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면 밑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 바로 여기 있는 이 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call index num이라는 것은 table array라는 것은 여기 이 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값을 추출할 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lookup value에서 찾은 값에 해당하는 실제로 값을 추출할 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1.7이라는 값을 이 범위의 첫 열에서 찾아서, 자, 그렇다면 여기 90이라는 값을 찾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뒤쪽에도 설명을 할게요. 90이라는 값을 찾아서 실제로 값을 추출할 열은 첫 번째 열이 아니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값을 추출하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ange lookup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찾으려면 false나 0을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 1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예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여기에 0, 70, 80, 9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값을 들고 와서 범위의 첫 열에서 찾아야 될 텐데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석의 점수인 91.7을 들고 와서 이 범위의 첫 열에서 찾아보았자 정확하게 91.7이라는 값이 없죠.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 true라고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최대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사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사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재석의 91.7이라는 값을 이 범위의 첫 열에서 찾아보면 91.7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러니까 90, 80, 70, 0이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 중에서 최대값은 90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값을 찾아서 이곳에 값을 반환해 주게 되겠죠. 자,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lookup value 찾으려는 값은 바로 여기에 있는 평균이라는 값이고 값을 찾으려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때 열 이름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가 찾으려는 값은 수치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수치가 있는 값과 등급 있는 값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lookup value로 찾은 값에 해당하는 실제로 값을 추출할 열은 1열이 아니고 2열이 되는 겁니다. 열 번호는 테이블 어레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값을 추출할 열은 2열이니까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ange lookup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생략하면 되겠죠. 혹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익혀두기 위해서 true라고 우리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A라는 값이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을 누르면 유재석의 값은 구해지겠지만 나머지 값들은 엉뚱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L3에서 M6이라는 이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참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내리게 되면 상대적인 위치가 한 칸씩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이 범위도 역시 한 칸씩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정확한 범위를 비교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모두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F4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에 달러 기호가 붙어서 열 이름, 행 번호가 모두 이 영역에 고정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내려주면 아까 if 함수로 구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근사값을 구할 때는 찾을 범위의 첫 열, 그러니까 검색할 값이 있는 이 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정확한 결과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함수는 함수 삽입 단추를 이용하면 되니까 굳이 인수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